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오늘 빠르게 좀 진행을 해 볼게요. 일단은 오늘 할 거는 여기 있는 커트너를 가지고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들어올 때 에셋으로 저장을 해서 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문도 일단은 문이랑 여기 있는 유리병 뭐 이런 건 일단 모델링을 할 거고요. 기본적인 벽체에 대한 틀을 다 잡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놨던 이제 커트널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뭐 별게 없어요. 뭐 별거 없는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는 커트널 형태고요. 요거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냥 가지고 들어가는 방법이 에셋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는 그 다른 파일에 있는 요 데이터를 그냥 옮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 모델링 데이터를 그냥 옮길 때는 여기에서 컨트롤 C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그냥 가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옮겨 놓을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 저거는 사이즈가 맞게끔 제가 조금 수정을 해 놓은 상태라서, 자, 사이즈가 얼추 맞게 제가 지금 수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집어넣으면 그냥 딱 맞기는 하는데, 일단 오늘은 요거 이렇게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그냥 데이터만 옮기는 게 아니고, 라이브러리를 만들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사용할 이런 이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에셋으로 등록을 시켜놓고 쓰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파일 다시 왔고요. 여기 파일 보면은 얘가 지금 박스 001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냥 만들어져 있죠. 자, 에셋 등록을 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은 제가 요거를 임시로 얘를 여기에는 에셋 브라우저로 일단 변경을 할 거예요. 에셋 브라우저로 변경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자, 프리퍼런스 들어와서 여기 파일 패스에 여기 밑에 있는 여기 에셋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경로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이름 지정하고, 그러니까 데이터 파일이 들어갈 경로 그리고 경로에 대한 그 이름, 그 해당 파일에는 어떤 에셋들을 넣을 건지 그냥 본인이 편하게 지정하기 쉽게끔 그냥 해놔도 돼요. 이거를 저는 이제 모델링이라고 해놨지만 뭐 공간별로 쓸 수 있게끔 뭐 예를 들어서 뭐 천장재, 바닥재, 벽재 뭐 이런 식으로 나눠도 되고 본인이 편한 대로 등록을 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어떻게 등록을 하느냐? 자, 여기에 있는 해당 객체를 선택을 하면 여기 이제 활성화가 되죠. 이 상태에서 우클릭, 그리고 여기 마크 에즈 에셋 저장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등록이 바로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박스 001이라는 이름이고 여기 옆에 보면은 커렌트 파일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밑에 있는 모델링 파일을 눌러보면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여기에다가 넣어놔야 파일을 계속 열 때도 유지가 되고, 만약에 지금 여기서 내가 에셋을 넣어놔봐야 커렌트 파일 여기에만 들어가 있으면 해당 파일 지금 열어놓은 이 파일에서만 작동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요거를 해당 경로에다가 이 파일을 저장을 해야 돼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거고요. 보면은 여기에 있는 경로와 동일한 경로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다가 저는 그냥 여기에 모델링 이라고 그냥 저장을 할게요. Save as. 자,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커렌트 파일을 자, 모델링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같이 나와요. 근데 박스 001인 게 나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여기에서 이름을 바꿔주면 되죠. 커트널. 자,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고 이름을 바꿔주게 되면은 여기서 자동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파일을 저장을 하면 된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제 작업하던 파일로 돌아와서 여기에 자, 커트너를 집어 넣을 거예요. 어떻게 집어 넣느냐? 자, 여기에서 뭐 하나를 에셋으로 바꿔도 되고요. 혹은 윈도우에 뉴 윈도우에서 하나를 열어서 얘를 에셋으로 바꿔도 되고요. 아니면 에셋은 좀 자주 쓸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뭐 여기에서 하나를 이렇게 늘려서 얘를 에셋으로 바꿔도 되는데 지금 숨어서 안 보여요. 이게 왜 숨어서 안 보이냐면 창을 두 개로 이렇게 따로따로 놨잖아요. 얘 창 자체가 여기서 여기까지 끊어졌기 때문에 이게 옆에 모니터가 있는데 그 모니터까지도 안 넘어가요.
그냥 안 보여요. 단축키로 예를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SF 브라우저가 Shift F1. 자, 하나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SF 브라우저가 이렇게 열렸죠. 근데 지금 너무 작다. 너무 작아서 제가 뭐 설명드리기도 불가능하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SF 브라우저를 뉴 윈도우로 해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Shift F1 한 번 누르면은 이렇게 파일 브라우저가 가고 한 번 더 누르면은 SF 브라우저로 가요. 자, 지금 커렌트 파일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지만 우리가 여기 모델링에다 넣어놨으니까 들어가면은 커튼월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얘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원하는 위치에 놓으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얘가 들어가는 방식은 여기에 있는 트랜스폼 오리엔테이션을 따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거를 여기에 있는 오소그래픽 뷰에서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왜? 저는 지금 뷰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오소그래픽 뷰에서 넣으려고 그럴 때는 글로벌로 바꿔주고 이렇게 넣으면 돼요. 지금 마우스가 이게 비활성화 표시 나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버그 같기는 해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지금 원점이 여기 하단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바닥에 붙여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지금 일단 집어넣고 요거는 잠깐 치워 놓을게요. 얘가 지금 얘가 지금 보면 180도 돌아가야 돼요. 여기가 바깥면이고 여기가 안쪽면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회전. 그냥 R 하고 180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R에 대한 단축키를 다른 걸로 바꿔놨으니까 G, R 180 이렇게. 그리고 스냅 이렇게. 스냅이 어떻게 붙는지를 아니까 이걸 한 번에 여기까지 그냥 쭉 들고 들어와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에 맞춰서 한번 수정을 해놨던 거라서 지금 딱 맞기는 한데 만약에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를 봐서 제가 하나 설명드릴게요. 지금 저는 원래 좌표축 고정하는 게 마우스 중간 클릭인데 마우스 중간 클릭에서 F키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변경하는 거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키맵 들어가셔서 네임에 무브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시는데 어디에 있느냐 3D 뷰에 여기에 있는 무브 있죠. 무브 G키로 움직이는 얘를 확장을 시켜보면은 G키로 움직여지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여기 트랜스폼 모달이라 그래가지고 얘한테 붙어 있어요. 이걸 확장해서 열어보시면은 쭉 내려와서 밑에 여기 오토매틱 컨스트레인트 해가지고 저는 F로 바꿔놨고 오토매틱 컨스트레인트 플랜을 Shift F로 바꿔놨어요. Shift F는 뭐냐? 원래 Shift 중간 클릭인데 자, Shift F는 뭐냐면은 좌표축을 두 군데로 고정을 하고 한쪽으로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움직이냐? G 누르고 F 누르면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고정이죠. 자, 근데 G키 누르고 Shift F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밑에 있는 좌표축이 지금 여기에 있는 Z축 색깔을 잘 보세요. 제가 활성화되지 않게끔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놨고요. 자, 평면에서만 고정이 돼요. X, Y에서만 고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거를 F키, Shift F키로 변경을 해놨고요. 기본에는 그냥 마우스 중간 클릭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커튼원을 갖다 놨는데, 이거 사이즈가 안 맞았죠? 자,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이 사이즈를 맞춰서 갖다 놔야 되는데, 보통 도면 가지고 들어오면은 이런 커튼홀은 중심점이 잡혀 있어요. 중심점이 잡혀 있을 경우에는 스냅을 했을 때 센터를 사용하면 좀 편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버텍스를 잡고, 자, G, 그 다음에 막 움직이니까 F에서 축고정 해서 가운데.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이게 지금 보면은 좌우, 그러니까 위, 아래가 똑같은 버텍스의 수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 선택한 것들의 중심은 가운데로 그냥 잡혀버려요. 그래서 중심선에다가 딱 붙이면 되고, 만약에 이런 중심선이 없다, 그러면은 스냅 모드를 액티브 모드로 바꾸고 활성 버텍스를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컨트롤 클릭으로 활성 버텍스를 만들고, 자, G키 누르고 축고정 아니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Y축으로 이렇게 고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붙이면 돼요. 그래서
활성 버텍스를 여기에 있는 스냅점에 갖다 놓는데 Y축으로만 움직여서 갖다 놓는다. 이렇게 하면 되세요. 근데 지금은 중심, 이거 알람 소리가 맨날 너무 죄송한데 알람을 끄고 제가 녹화를 할 수가 없어서 본업이 따로 있는지라. 자, 이렇게 얘는 다 맞아요, 맞기는. 자, 요거는 위에는 안 건들고요. 그 다음에 얘를 지금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옮겨 놓으려고 할 때 지금 이 오브젝트의 피봇점이 0이니까 피봇점 센터를 잡게 되면 피봇점이 날아가서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봇으로 하지 말고 이제 클로짓으로 다시 바꾸고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얘는 가지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유리벽체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제가 어떤 모양인지 미리 보여주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일단은 3D 피봇을 먼저 갖다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만들 거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툴을 보여드려야지. 얘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그냥 붙일게요. 여기다가 붙여서 이렇게 박스를 하나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큐브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2700으로 지정을 할 거기 때문에 버텍스 혹은 폴리곤 혹은 엣지 뭐 마음대로 잡으세요. 저는 버텍스를 잡는 게 좀 익숙해서. 자, GZ하고 이렇게 갈 거예요. 이거를 그냥 G만 누르고 이렇게 가도 되기는 하는데 혹시나 옆에 점들이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Z축을 한번 눌러주면은 어디다 붙여도 되니까 위험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옮기고 2700으로 GZ 2700 이렇게 쳐도 되고요. 아니면은 애초에 여기에서 GZ에서 여기 옆에 기준점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그냥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 이렇게 큐브 형태로 일단 만들었고, 그리고 모델링이 기본적으로 방식이 작은 거에서 큰 걸로 붙여나가면서 모델링 하는 방식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왜 큰 거를 먼저 만들었느냐? 기능을 다른 거를 여러 가지를 쓰면서 넘어가려고 일부러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평면 밑에 깔린 거 보면 여기 이렇게 선들이 있죠. 그래서 저런 선들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Shift R 루프 컷하고 여기까지 이동. 루프 컷하고 제가 이동 컷 버튼 누른 게 아니고 어디로 갈 건지 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 가고 똑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선 4개 그었고요. 자, 그 다음 얘를 인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좀 보기 힘드시겠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도 위아래에도 선을 이렇게 추가를 할 거예요. 얘만 한번 볼게요. 얘만 한번 보면은 여기 위아래 여기도 이렇게 선을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Shift R 해서 루프 컷을 추가하는데 여기에서 E 선택하고 한 번 클릭 그 다음에 ESC에서 중앙에서 선택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GZ 갖다 놓고 GZ 밑으로 마이너스 30 이렇게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30이니까 그냥 여기 로컬 좌표 30 뭐 이런 식으로 이동도 되시고요. 이동되는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좀 헷갈리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탑뷰에서 보면은 엑스레이 모드 켜서 보면 요 가운데가 이렇게 밀려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페이스 잡고 그냥 익스트루드 하면은 안 돼요. 이거 뭐 3D 툴 뭐 스케치업을 제외하고 다른 거 다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스케치업은 이렇게 되면은 그냥 모델링이 밀려가지고 정상적으로 되는데 정상적이라고 보긴 힘든데 이렇게 면이 생겨요. 이렇게 면이. 그래서 이걸 지워줘야 돼요. 맥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블렌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하나를 지웠지만 하나가 더 남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안으로 밀고 들어가면은 원리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냥 이거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너무 또 길어질 것 같아. 자, 그래서 얘를 잡고 그냥 익스트루드가 아니고 여기에는 메뉴폴드 이렇게 아이고 자 Alt E
메뉴 폴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메뉴 폴드 익스트루드 같은 경우 같이 선택을 이렇게 위아래면 같이 선택을 하게 되면 안 돼요. 하나씩 밀어넣어야 돼, 하나씩. 연속돼 있는 거면은 괜찮은데, 자, 이렇게. 그 다음 얘도 메뉴 폴드,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고요. 자, 가운데 있는 얘랑 얘는 한 번 더 밀어 넣을 거예요. 밀어 넣어서, 가운데 이제 이게 이제 유리예요, 유리. 이건 유리 프레임이고. 그래서 한 번 더 밀어 넣을 거기 때문에, 자, 탑뷰에서 보면은, 지금 요 사이즈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자기가 알면은 좋은데, 모른다 그러면 아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는 가운데에 있는 유리를 10mm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줄 거예요. 그래서, 자, 얘를 이동을 시켜보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면은 얼마나 이동됐는지가 나오죠. 지금 Y축으로 70mm 이동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간 지점까지가 35mm란 얘기고, 그럼 얘가 30mm만 익스트루드가 되면은, 자, 얘 30mm, 위에 거 밑으로 30mm에서 가운데 10mm가 뜨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유리로 쓸 거예요. 이렇게 두 개 잡고,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30,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할 건데, 자, 여기에서 제가 넘어가기 전에 뭘 하나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매터리얼을 줄 거예요. 매터리얼을 주는데, 왜 굳이 매터리얼을 주냐? 지금 매터리얼을 꼭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이 부분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아이디를 나눠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핑이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에 세 개를 여기 더하기 버튼 눌러서 추가했고요. 첫 번째 거에 얘 잡고 어사인.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자, 컨트롤 I 반전 선택하고, 그 다음 탑뷰에서 이렇게 선택하고 얘를 두 번째 거 선택하고 assign 그 다음에 이 부분만 선택한 상태에서 세 번째 거 assign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매터리얼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나중에 내가 이거를 매핑을 실질적으로 한다라고 봤을 때, 자, 첫 번째 거 잡고 쉐이드 모드 들어가서 볼게요. 지금 매핑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첫 번째 거 잡고 new 이렇게 잡으면은 들어왔죠.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컬러를 바꾸면은 이렇게 첫 번째 것만 컬러가 바뀌어요. 이렇게 나중에 쓰려고 미리 만들어 놨어요. 왜 미리 이걸 나눠 놓느냐? 지금 안 나눠 놓으면은 여기 똑같은 모양이 있어서 객체 복사해서 그냥 쓸 건데, 지금 안 나눠 놓으면 이렇게 복사한 상태에서 얘도 나중에 매터리얼 할 때 다 이렇게 잡아주고 얘도 또 잡아줘야 돼요. 두 번을 잡아줘야 되니까. 지금 해놓으면은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얘 복사해 오는 거 얘기를 안 했네요. 자, 복사해 오는 거는 자, 객체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D 이렇게 가면 돼요. 얘가 여기에서 여기 Shift D 요거 누르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가지고 왔는데 요거를 이제 좌우 반전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위아래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로테이션을 해도 돼요. 요거를 껐다 켰다는 게 좀 일이네요. GR 180 최대한 말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돌려도 되지만 저는 일단 또 새로운 기능 하나 봐야 되니까 미러 시킬게요. 미러. 자, 오브젝트에 여기 미러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인터랙티브 미러가 있고 글로벌 X, Y, Z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X 이렇게 하면은 제자리에서 이렇게 좌우로 뒤집어졌죠. 자, 그런데 보면은 컨트롤 M이라는 단축키가 있었어요. 인터랙티브 미러. 인터랙티브 미러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요 커서 모양이 바뀌었어요. 자, 다시. 지금 그냥 일반 커서 모양에서 컨트롤 M 하면 바뀌고, 저는 지금 X축 방향으로 미러를 시키면 되기 때문에 X 이렇게 그냥 눌러주면 돼요. 엔터.
이렇게 해서 좌우를 뒤집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블렌더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단축키를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단축키를 맨 처음에 제가 설정하는 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단축키를 알면 알수록 빨라져요. 그래서 이런 단축키들을 다 익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편하게 쓰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블렌더로 모델링하는 게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물론 뭐 아닌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엣지 잡아서 자, 루프, 컷 이렇게 두 개 할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하는데 루프 컷을 했을 때 여기까지 안 올라가죠. 왜냐면은 여기가 더 이상 사각면이 아니라서 그래요. 여기가 끊어졌죠, 엣지가. 저희가 지금은 기초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초적인 내용 위주로 다루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말을 하다가 이제 작업하다 보면 이제 헷갈리죠. 하나씩 다 짚으면서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짚으면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얘는 여기 있는 세 번째 어사인. 그러면은 얘를 또 지우고 다시 갖고 가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이제 팁이 얘를 얘로 바꾸려고 할 때. 자, 지금 얘랑 같지만 다른 거죠? 같지만 다른 건데. 자, 지금 얘를 여기다 같이 갖다 놓으려고 그러면은 복사하고 미러 시키고 뭐 이렇게 해야죠. 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에서 얘 이름이 그냥 큐브죠. 그래서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얘를 큐브 이렇게 바꾸면 같은 객체로 바뀌어요. 자, 근데 이거는 인스턴스 객체이기 때문에 얘를 수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같이 수정이 돼요. 그래서 인스턴스를 끊어야겠죠. 자, 인스턴스를 어떻게 끊느냐? 자, 여기 뒤에 보면 E 써 있죠. 요거 그냥 클릭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인스턴스가 끊어져요. 자, 그래서 지금 복사해 놓은 상태에서 조금 수정된 거를 그냥 가지고 오고 좀 간단하게 조금 더 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그냥 객체를 바꿔버리고 인스턴스 끊어버리고 자, 얘를 이쪽으로 옮겨도 되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자, 여기도 보면은 모양이 얘랑 똑같아요. 이 경첩은 안 그릴 거예요, 제가. 귀찮아서. 그러는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요 부분만 잡고 Shift D, F 이렇게 가고. 자, 그 다음 얘를 여기에서 보면은 자, 여기 필요 없는 애들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얘네를 자, 탑뷰에서 이렇게 잡는 게 빠르니까 폴리곤을 지워버리고 페이스 그 다음에 여기는 엣지도 지워버리고요. 리졸브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엣지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잡을게요. 위에 있는 엣지 하나 밑에 있는 엣지 하나 이렇게 두 개 잡고 자 컨트롤 F 그리드 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 번에 채워지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폴리곤이 몇 개 없으니까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얘네가.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F 하면 여기 하나 차고 또 차고 밑에 하나 뚫려있죠, 또 F 이렇게 해줘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올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뒤집어야겠죠. 그래서 Shift D 이렇게 왔는데 지금 엮여 있으니까 미러를 시키면은 전체가 다 미러가 될 것 같죠. 자, 그런데 지금 에디트 모드이기 때문에 에디트 모드에서 내가 선택한 것만 미러가 된 거예요. 자, 컨트롤 M 하고 X 했어요. X 엔터 이렇게. 자, 이렇게 붙여놓고 그 다음에 얘랑 얘는 따지고 보면은 같은 객체니까 그냥 하나로 묶어도 되기는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안 묶어요. 잘 안 묶는데. 요거도 그냥 끊을게요, 얘도. 그래서 얘를 끊으려고 그러면은 세퍼레이트 P 실렉션 이렇게 하면은 끊어졌고 얘는 다시 얘랑 묶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얘의 피봇 오른쪽에 있는 이 유리병 맞는 거에 피봇을 따라갈 거라서
자, 오른쪽 거를 활성 객체로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얘는 보면은 피벗점이 여기에요. 여기에서부터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오른쪽에 활성 객체가 된 상태에서 컨트롤 J 하면은 하나로 묶어졌죠. 그래서 얘랑 얘랑 두 개의 다른 객체가 됐고요. 그 다음 문을 만들 거예요. 자, 문을 만드는데 문을 뭘로 만들까? 자, 이번에는 그냥 큐브 갖다가 만들어서 수정을 해볼게요. 큐브 이렇게 하면은 2m에 2m짜리가 됐는데 저는 지금 840짜리 문이에요. 그냥 알기 때문에 제가 그냥 840이라고 그냥 수치를 적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버텍스 밑으로 내린 다음에 위로 35mm 문짝 두께는 35mm 만들 거고요. 자, 근데 지금 보면 피벗점이 틀어졌죠. 자, 그래서 피벗점을 다시 가지고 와야 되니까 우클릭 그래도 오리진 투 지오메트리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아우 저놈의 알람. 그리고 나서 여기 일단 보면은 뭐 이게 지금 가운데로 놨지만 요거 나중에 제가 또 저렇게 잘 쓰지는 않을 거예요. 자, 스냅 여기다 붙이고요. 여기서 요 떨어지는 게 저는 6m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3mm 이쪽으로 갈 거고요. 아이고 3mm 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바닥으로 내려앉혀야겠죠? 자, 이렇게 내려앉히고 문 높이는 저는 2300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Z2300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리고 하부 쪽은 10mm를 올릴 거예요. 5mm만 올릴까요? 5mm만 올릴게요. Z방향 5mm. 그 다음, 뭐, 문의 형태가 딱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요 도어 문틀, 여기까지만 컬러가 같이 가고, 문은 다른 색을 좀 줄 거예요. 그래서 문이랑 문 상부 인방 쪽 막히는 부분, 이렇게 색상을 좀 다르게 줄 거라서, 이 문을 따로, 객체를 따로 만들 거예요. 문이랑 문 인방 쪽만. 그래서 얘를 Shift D 복사해서 위로 일단 올리고요. 다시 이동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버텍스 잡아서 Z 방향으로 내리고요. 자, 그 다음 여기를 지금 딱 붙여놨는데 붙여놓으면 원래 안 됐겠죠? 그래서 다시 띄워놔야 되는데 자, 여기 있는 버텍스를 하나 잡으면은 이게 지금 위에 거 버텍스인 걸 알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잡으면 밑에 거, 요 밑에 있는 문짝, 그러니까 밑에 있는 큐브에 대한 버텍스도 같이 잡혀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위에 것만 딱 잡아야 되니까 하나 잡고 그냥 L 링크로 해서 위에 것만 잡히게 하고 다시 위로 한번 올릴게요. 3mm만 띄고 위에는 다시 이렇게 내려와야 되고요. 자, 이런 형태로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 손잡이 넣어야겠죠. 핸들을 넣어야 되는데, 핸들은 에셋으로 다시 등록해서 가지고 올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커튼을 만들었던 이 파일에다가, 자, 여기에 있는 손잡이, 다른 파일에 있는 손잡이인데, 핸들인데, 요거를 가지고 갈 거예요. 가지고 가는데, 가지고 갈 때 지금 유의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여기 보면 유닛 스케일이 0.001이죠. 기존에 제가 이렇게 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가는데, 자, 복사해서, 자, 여기 와서 그냥 컨트롤 V 해서 보면은 엄청 커요. 이런 현상이 생겨요. 왜? 여기는 유닛 스케일이 1이었고, 아까는 0.001이니까, 이게 1만큼, 그러니까 1000배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들어올 때, 스케일을 변경을 해서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그럼 블렌더 파일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는데 아무런 옵션이 안 뜨는데 어떻게 스케일을 변경하는가? 열심히 녹화하고 보니까 녹화가 하나도 안 됐네요. 여기서부터. 자, 다시 옮겨 볼게요. 자, 컨트롤 C 하고 여기에서 컨트롤 V 했는데 지금 너무 크죠? 너무 크지만 자, 요 상태에서 이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여기 보면은 오, 뭐 말도 안 되는 그죠? 자, 얘를 일단은 원점 근처로 갖다 놓을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는 얘를 Shift S 셀렉트 투 커서 이렇게 갖다 놓고요.
자, 갖다 놓고 보면은, 자, 얘가 지금 아까 만든 커터널이에요. 스케일이 너무 안 맞죠? 자, 스케일이 얼마나 변경돼야 되는지 지금 아니까, 자, GS 스케일 변경 0.001. 자, 여기 대충 갖다 놓고 보면 이렇게 사이즈가 얼추 맞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자, 어플라이 메뉴 들어가서, 여기 올 트랜스폼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스케일을 1로 맞출 거예요. 그 전에 어플라이를 안 해줬을 때 0.001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케일을 변경을 해준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실린더에서 우클릭해서 일단 마크드 에즈 에셋 이렇게 해서 에셋에다가 등록은 했고요. 그리고 얘는 이름을 바꿀게요. 또 핸들러가 아니지 핸들 ELE 이렇게 이름을 바꿨고요. 이 상태에서 이 파일 그냥 저장해 놓으면은 에셋에 다 등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파일 돌아와서 지금 잠깐 튕겼어요. 네, 파일 돌아와서 일단 얘를 SF 브라우저로 만들게요. 그래서 Shift F1. 자, 여기 툴 여기 보면은 모델링을 여기 커렌트 파일을 모델링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여기 T 누르면 이제 사라져요. 똑같이 여기 툴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 개가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 있는 도어 핸들을 이렇게 갖다 놓고요. 얘를 이제 제대로 된 위치에다 옮겨놔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를 한번 갖다 놔 보고,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 있는 점을 여기에다가 일단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60mm를 띌 거예요. 60mm.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일단은 얘를 높이를 지정을 할 건데 얘의 높이를 지정하기 전에 얘의 원점을 먼저 얘 중심점으로 갖다 놔야겠죠. 그래서 우클릭 set origin to geometry 그리고 높이는 Z축은 950을 잡을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피벗점을 여기로 옮긴 다음에 뷰에 여기에 있는 3D 피벗 높이를 950으로 맞춰야겠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우클릭해서 set origin to 3D 커서 이렇게 가면은 이쪽으로 갔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스냅을 걸 때 얘가 센터면은 이렇게 바로 가겠죠. 근데 가는데 그냥 가면은 Z축이 아마 또 틀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갈 때 그냥 가면 안 되고 가는데 Shift Z 눌러서 붙여주면은 그대로 유지. 그 다음에 GF 여기로 60mm. 60mm를 띄는 거는 문이 원래 60mm 떨어져 있어요. 손잡이가. 자, 이런 식으로 3D 피봇 많이 활용하셔야 된다. 그 다음 얘는 자, 미러를 하는데 컨트롤 M, Y 했더니 이상하게 되죠. 아니, Y가 아니지. X. 컨트롤 M, X 했더니 이렇게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일부러 이거 바꿔놔서 그래요. 지금 넘어가면서 이거를 살짝 바꿨어요. 뭐냐, 피벗 포인트를. 자, 메디언 포인트로 되어 있어야 내가 선택한 객체들의 중심. 얘랑 얘 전체의 중심에서 미러가 다 같이 되는 건데, 만약에 얘가 여기에는 인디비주얼 오리진으로 되어 있으면 얘는 자기 중심에서 미러, 얘는 자기 중심에서 미러,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이렇게 저는 Y를 해놨죠. 이렇게 바꿔놓고 컨트롤 M X 해야 된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GF. 자, 지금 센터니까 센터를 다시 클로즈로 해서 와주고 뒤로 다시 3mm 가주고 이렇게 되면은 문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 제가 이 벽체에서 여기 이 부분은 디자인을 다른 디자인을 위에다가 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띄어낼 겁니다. 근데 외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까지 에이 여기까지 뒤에 있는 거에 자꾸 스냅이 걸려서 자, 여기까지 그래서
폴리곤 잡고 얘도 잡고 얘도 잡고 얘도 잡고 얘도 잡고 이렇게 해서 세퍼레이트 P 띄어냈고 그 다음에 또 얘 같은 경우에는 얘랑 얘랑도 다 다른 거죠 각각. 그래서 따로따로 또 떼줄 거예요. L 눌러서 셀렉트 링크 P 셀렉트. 자, 이게도 LP 엔터. 그러면은 각각 다른 객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내벽 쪽은 하부에 걸레 바지를 돌릴 거예요. 걸레 바지를 쭉 그릴 건데 지금 있는 오브젝트에서 잘라내고 그릴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용할 기능은 뭐냐면은 자, 스플릿 여기에 메쉬에 가면은 스플릿 옵션이 있는데 단축키가 M인 이유는 Alt M인데 머지가 M이죠. 머지에 반대되는 개념에서 Alt M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단축키가 설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알면은 안 까먹고 쓰기가 좋으세요. 그래서 Alt M 지금 여기 페이스 앤 엣지 바이 버티스잖아요. 페이스 앤 엣지 바이 버티스 요거는 정점 기준으로 얘네를 떼어내는 거고 요거는 엣지 기준으로 면을 띄어내는 거고 그래서 여기 정점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정점이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으니까 거기 그걸 기준으로 떼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원리는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나중에 지금 하는 행동은 뭐냐? 안쪽에 있는 벽을 덜어낼 거예요. 외벽이랑 덜어내는데 물론 뭐 이렇게 하나씩 잡아도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나씩 뭐 쭉 잡고 나가도 되는데 이게 좀 면이 많아지고 이러면 귀찮을 수 있어서 제가 하는 방식은 엣지로 위아래 잡고 그 다음에 외벽이랑 구분 지어질 부분 여기 여기 여기를 잡은 상태에서 오늘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녹화를 자꾸 끊었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설명하다가 그냥 뛰어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다 집어넣는 거라서 연결이 조금 안 될 거예요. 여기서 스플릿 할 거고요. Alt M, 페이스 바이 엣지 여기까지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안쪽에 있는 면들을 몇 개를 잡은 상태에서 자, 저는 지금 5 숫자 키패드 5 셀렉트 링크드 올 이거를 숫자 키패드 5번으로 바꿔놔서 그렇고 기본 단축키는 컨트롤 L이에요. L 그리고 그냥 L을 하게 되면 여기 셀렉트 링크드 해가지고 선택한 것들의 중심을 잡는 거고요. L 하나 선택하고 그냥 L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지금 다 붙는 것 같은데 우리 아까 이것도 띄워놨었는데 일단 대충 띄워놓을게요. 대충 떼놓고 이 상태에서 얘만 보게 되면은 여기를 잡고 L 하면은 여기서 끊어지고 여기서 잡고 또 L 하면은 여기서 끊어지고 뭐 이렇게 끊어지는데 자 여기 잡고 L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게 다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셀렉트 링크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셀렉트 링크드 5를 해줘야 이렇게 다 같이 연결된 게 잡히고 요거는 이제 연결된 게 아예 없었으니까 자 저는 숫자 키패드 5 여러분은 아마 컨트롤 L 기본 단축키는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면 돼요. 선택을 한 상태에서 세퍼레이트 실렉션 이렇게 해서 분리시켜 놓으면은 여기까지 된다. 요게 빠졌어요. 일단 끼워 넣을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요 걸레바지 라인, 요 라인을 끊을 거예요. 끊을 건데, 어디에서 끊느냐? 저는 그냥 높이를 80으로 지정을 할 건데, 뭐 방법 여러 가지 있겠죠? 방법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일단은 제가 할 거는 뭐냐? 자, 여기에서 그만큼 그냥 선택했어요, 다. 세로로 서 있는 엣지들. 선택한 상태에서, 자, 그냥 잘라버렸다. 그러면 여기 이제 엣지 높이가 여기가 달랐다 보니까 여기가 사선으로 이렇게 끊어진 현상이 생겼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죠. 가운데 있는 엣지만 선택한 상태에서 자 이렇게 여기에서 볼게요.
GS 해서 스케일 모드 진입한 상태에서 Z축으로 0 하면은 직선이 되고요. 그리고 밑으로 붙였다가 Z방향으로 80mm 올라가고요. 이제 라인은 끊었어요. 라인은 끊었고 저는 10mm를 돌출할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자 Shift E 익스트루드 명령어로 이렇게 나가는데 제 익스트루드는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두 번째는 언론 노멀 요거예요. 기본 설정이. 그래서 나가는데 코너가 찌그러지니까 S키 한번 눌러서 똑같이 나가게 해서 10mm 요렇게 해서 모델링을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요 가구나 뭐 요런 것들은 제가 가구나 요런 거는 제가 미리 좀 갖다 놓을 거예요. 미리 좀 갖다 놓는데 하나만 빼놓고 갖다 놓을게요. 하나만 빼놓고 갖다 놓으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다음 시간에 일단 가구 일부 깔아놓고 그리고 나머지 가구 갖다 놓으면서 문제점이랑 해결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모델링 할 수 있으면 모델링 좀 하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준비 잘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